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말 그대로 혼돈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도 뉴스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게 아닌 계속해서 새로운 단독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뉴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그 중심에는 여의도와 용산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고, 이어 국정원 1차장의 엄청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내란 범죄 정말 수괴자, 그 사람은 어떤 짓을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은 특별 생방송으로 조금 더 길게 이어지도록 하겠고요. 상황을 또 깊숙이 또 다양한 시견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와서 채팅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흥해라 곽수산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3,000분이 넘게 들어와서 봐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지금 전국에 대해서 또 내일 표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거고,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 방송 다양한 또 의견 남겨주실, 제가 또 믿고 의지하고 많은 부분을 여쭤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너무 바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오늘뿐만 아니고 이제 네.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너무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오마이뉴스 도착한 지 한 2-30분 됐거든요. 네. 근데 언론사 메인 뉴스들 다 포함해가지고 방송 3사나 종편 포함해서 등장한 단독 기사만 제가 지금 한 20분 얼추 추려도 15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따라가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제 내부적으로도 많은 정보가 흘러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언론사에 그 정보들이 흘러가는 거고. 자, 그리고 저와 또 함께 하실 한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가 모든 게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소장님도 오늘 진짜 오늘 몇 번째 스케줄이시죠 지금? 그냥 유공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계속, 속보 처리. 그거 한 4시간 계속 거의 앉아 제가 계시지 않았나? 한 시간 반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 그렇죠. 2시간 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네. 일단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자세한 지금 2차 계엄 관련해서는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 정말 바쁘게 흘러간 하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타임라인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어제와 다르게 직무정지,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언급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정말 민주당도 바삐 움직이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 한동훈을 독대 요청해서 용산에 갔다 왔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은 비상의총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그래서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다루기에. 맞습니다. 네. 정신없이 흘러가긴 했는데요. 일단 이 내일이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키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친한계 내지는 한동훈 대표가 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했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상황이 이렇지 않았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 탄핵이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이 직무정지라는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국민의힘 내부가 더 긴박하게 돌아갔고, 맞아요. 사실 오전 11시에 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진행했는데 8시간 걸렸어요. 네. 8시간 걸렸다가 딱히 결론을 못 냈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 우픈 부분이죠.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의와 상식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정의를 구현하는 단계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뭐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지금 이 하루라도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가 없다,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혐의가 있는 자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공론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8시간 동안 결론을 못 냈고, 네. 지금 9시가 살짝 넘어간 시간인데요. 아직도... 다시 지금 정회 이후에 어쨌든 이제 속개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속보는 박정하 이제 원내수석 대변인이죠. 이제 이분이 친한계 인물인데, 네. 대통령실에 있는 이제 참모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이 탄핵 소추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그 의견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모진이 이제 저는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이제 수리가 안 돼서 그런지
정진석 실장도 지금 같이 해가지고 회동 중인 걸로 맞아요. 알려졌어요. 네. 좀 복잡한. 일단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또 속보가 있습니까? 네. 지금 속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 속보가 떴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유공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멘트를 한 게 곧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나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10일이면 세계인권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 선언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이제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한강 작가가 분명히 멘트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게 시상식에 가서 뭔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본인이 쓴 소설인 소년이 온다의 그 상황이 본인이 상 받는 이 시기에 지금 발생할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발생했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멘트를 할 건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국제적 망신이다. 한강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국제사회에 알려지는데 엄청난 그 국제 신인도 하락 뭐 창피한 거죠. 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강 계엄령 소식에 많은 충격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며칠 동안 아마 많은 한국 분들이 그랬을 텐데 2024년에 계엄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충격이 크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미 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는 계엄 문건을 2018년에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을 폭로를 했고 계엄군이 어떻게 그 서울 시내에 전개하고 국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한 계획을 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체포, 의결 종족수 미달시키는 거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계엄 얘기를 했을 때 당시 이제 복기해 보면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 관저에 거기 관저는 대통령 관저 앞에 있어요. 바로 같이 쓰거든요. 관저에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러서 만찬을 했다라고 했고 경호원들에게 기록을 남기지 말도록 지시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계엄의 징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계엄 문건 처음에 폭로했을 때 군인권센터 시대가 언젠데 요즘 핸드폰 다 있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한 시민사회 대표들도 많았어요. 그런 의견이 솔직히 말하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괴담을 유포한다고 저를 국민의힘이 고소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국기문란 사건 중에 하나로 지목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랑 저랑 기밀 누설했다고 대검에 고소했고 그게 서부지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어요. 현재 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국회에 도착한 게 30분 정도에 담화가 끝났고 모당 대표랑 제가 신촌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목도해서 사무국장하고 바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거의 도착한 시간이 45분 정도 되니까요. 신속하게 이제 왔는데 오면서 의원들께 전화를 다 드렸어요. 빨리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 계엄군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런 소식들이 계속 속보로 전해지면서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G7 국가 정상회의에 초대되지 못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어떻게든 간에 G7에 잘 보이려고 국제인권 스탠다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한국은 인권이 요구되는 거는 둘째치고요. 45년 만에 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군병력을 동원해서 의회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기존 쿠데타랑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보통은 쿠데타는 정권 찬탈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이제 취하는 건데요. 이 쿠데타는 그런 쿠데타가 아니라 친위 쿠데타입니다. 즉 대통령이 쿠데타를 지시했고 본인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본인의 사병처럼
이제 출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체포 명단도 쭉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 소장님 모셨으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해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많은 걱정들을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지금 군 검찰에서도 박안수 등 계엄 관련 군인들 10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엄 당시에 요직에 있던 사람들은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된 건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2차 계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직까지도 조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본다면요. 자, 뉴스를 보시면 네. 오전에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 안 했으면 이 뉴스는 여러분들이 못 보실 뉴스입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오전에 저희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맞아 오전에 하셨어요. 네, 오전에 긴급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밤 늦게 제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 확인들을 좀 해야 되는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물론 제보는 우리에게 해준 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해주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군도 해야 되고 해군도 해야 되는데 해군군은 중대장을 대기하라는 지시가 없었고요. 해군에서는 예, 육군은 중대장들 대기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문자 내용을 정확하게 캡처본을 확인했고 그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밤 10시가 넘어서 기자회견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저희가 기자회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목도요.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라는 것도 못 썼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오전 8시에 기자들에게 문자 내용만 기자회견 제목만 보냅니다. 네. 그리고 몇 시에 한다라는 거 알려주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보냈다간 왠지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아침에 출근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왜냐하면 8시에 문자 풀이되면 국방부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통령이 보고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무도한 짓을 할지 몰라서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네. 제목을 조금 순화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발표했는데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국방부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 되게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국방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방부는 네. 없는데 다른 데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합참의 경계 수위가 C등급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중대장들이 대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육군이 합참의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중대장들의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대장들이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계엄이 2차가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군인들의 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가 해명한 걸 쭉쭉쭉 봤는데 결국은 MBN이 네. 단독을 했어요. AT6 즉 육군 전술 체계의 망에 네. 명령을 하다라는 게 사실로 밝혀졌고 군인권센터가 폭로하자 하루 만에 네. 그 AT6의 하달 명령을 삭제했습니다. 그 명령 하달은 그건 위법인. 어제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제 있었던 거죠. 어제? 예,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젠가 어젠가 어제입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하루만이죠. 어. 그러니까는 AT6에서 없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그럼요. 것이죠. 네. 예, 군의 전술 체계에서의 명령은 보고 체계도 있고 명령 하달 체계도 있기 지시하는 것도 때문에 있으니까. 예.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의가 반려되고 여전히 육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2의 비상계엄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 포고문을 선포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의사들 척결한다. 처단한다. 네. 처단한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한 정치활동 금지 그렇죠. 이게 체포거든요. 언론, 출판,
자유를 모두 다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국회 앞에 모인 분들은 다 체포 대상입니다. 사실은 구금하죠. 구금할 수 있어요. 이건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단순 체포가 아니라 잡아서 가두는 겁니다. 그렇죠. 현행범으로 체포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게 국방부가 시간이 갈수록 저희 해명에 대해서 말장난을 하다가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니까 다른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2차 계엄이 저희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결국은 우리 군은 이제 그런 명령이 와도 불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 권한 대행을 하는 김선호 차관이 거부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잇따라서 김병지 의원이 가서 자백을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행위들 그리고 갑자기 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2차 비상계엄을 한다고 이게 뭐야라고 이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네.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출국 금지 조치를 막 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보직 해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여론을 마사지하기 위한 그러면은 궁금한 건 만약에 이제 소장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2차 계엄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고 근데 오늘 그 수위가 좀 낮거나 그 기자회견 안 하셨더라면은 국방부의 그런 조치도 좀 미적지근하거나 저는 없고요. 없어. 그리고 오늘 로텐더홀에 모여서 의원들이 저렇게 단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2차 계엄에 대한 사인은 제가 이 목이 쉰 게 네. 당일날 새벽 4시에 그 4시 반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렇죠. 국무위원들이 안 와서 내가 의결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됐는데 이게 사기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유리 깨고 국회의원들 체포하러 막 왔는데요. 네. 저는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각 군의 간부들한테 각 군에 전화를 했죠. 네. 그랬더니 육군 해군은 즉시 순차적으로 다 퇴근시키는데 육군은요 아무런 명령 하달된 게 없어요. 그 얘기인즉슨 아직까지 대기 중이다. 새벽 4시 반부터 출근 시간대인 7시까지 언제라도 탱크나 장갑차를 앞세운 육군 병력이 순식간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올라가서 마이크 들고 이런 상황을 전달해서 여러분 아침 출근 시간대까지 국회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연설을 하느라고 이 목이 쉰 겁니다. 근데 진짜 정말로 네. 그 뭐 민주당에서도 다양하게 2차 계엄에 대한 경고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오전에 군인권센터에서 이제 그런 발표를 안 하셨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빠른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국방부에서조차. 예측은 이런 걸 했죠. 예를 들면 국지도발전을 감행해서 그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짜. 국지도발전을 어떻게 감행하냐면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당 중앙위원회 이런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지도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예를 들면은 육군이 GOP나 이런 데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엄의 요건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사실상 의회가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군대는 자연스럽게 서울 지역에 주둔을 하게 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것은 그렇죠. 저도 시민사회 대표자 회의 때 오전 기자회견 강화문에 하고 말씀드린 거고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의원도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건 국지도발전에 관한 얘기인 거고 네. 그것과 관계없이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런 경계령을 내려드려야 저는 매우 중요했다고 봅니다. 네. 진짜. 시민들이 네. 텐션이 낮아지지 않고 그리고 명백하게 시간도 되게 타임이 이상하잖아요. 일요일까지 대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일요일은 토요일 탄핵이 부결됐을 때를 상정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훈련을 했잖아요. 한번 연습을 한 거죠. 연습한 거죠. 왜냐하면 박안수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국회 출석해가지고 나와서 한 얘기들을 복기해 보시면 어수선한 가운데 실패한 요인이 항의 의원이 물어봐요. 실패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어수선한 가운데라고 하면서 이게 실패 원인이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최악이죠. 이거 처음 해보니까 허둥지둥 뭐가 많이 막혔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기 쉽고요.
그리고 확인했잖아요. 예. 시위대가 10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그렇죠. 것을. 그러니까 저 1000명은 경찰 병력으로 다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오만 손에 쥐었으면 되는데 조지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이제 손발이 안 맞은 것도 있는 것이죠.